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원입니다. 광복 80주년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수많은 독립투사들.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마다의 자리에서 맞서 싸운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데요. 잊혀져가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분이 있어 충청오늘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원장 심옥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일단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연구원은 2009년도 3월 1일 날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로 시작을 했고요. 예. 지금 이제 17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조명하는 일을 하는데 근래에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가족 독립운동가까지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을 하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원. 얼마 전에 뜻깊은 자리가 또 있었다고요? 어떤 네, 자리였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성에 집중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소외되어져 있는 노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거든요. 네. 이번에 충남 공주에서 충청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공립학교인 공주고등보통학교. 예. 예, 그 학교에서 활약했던 학생 독립운동가를 조사 연구하면서 저희가 한 20분 넘는 분을 발굴했습니다. 네. 역사 속에 묻힐 뻔한 학생 독립운동가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들인데 연구원의 그간 연구 과정 또 결과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참 많지만 대부분 또 성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네. 또 배웠으니까요. 네. 어린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었을까? 또 의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고 또 네.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 3.1절 되면 유관순 열사 생각하시잖아요. 그 유관순 열사처럼 그 시대에 함께했던 학생들의 이야기. 예, 그 학생들의 이야기 속에서 독립운동을 우리가 딱 뽑아가지고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번에 저희가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요 연구조사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공주시로부터 숨겨진 독립운동 부분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 57명 정도를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학생 부분에 이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 충청남도 교육청에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좋았죠. 예. 네네. 일찌감치 학교라는 공간에서 항일운동을 펼쳤다라는 것.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의 학교의 그 분위기도 상당히 이제 억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먼저 학교가 생겨진 연도가 1922년도거든요. 그러면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나서 그때 이후 학생들의 교육 실상은 사실 굉장히 억압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공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22년도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 교사도 일본인, 네. 그리고 교과서도 일본어로 된 교재가 들어왔고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본 교사가 봤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국어는 일본어인 거죠. 그렇게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다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공주 공립보통학교가 네. 지금의 이제 공주고등학교 이제 전신인 예. 거죠. 예. 그 당시를 이제 학교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귀한 자료를 또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저희가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입수했는데요. 이게 1932년도 공주 고등 보통학교의 졸업 앨범입니다. 네네. 예, 요 앨범 상태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데요. 요 앨범을 한번 살펴보면 예. 지금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에도 이렇게 네네. 졸업 앨범이라는 게 있었군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요 당시에도 보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예.
이 학교가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평양성 앞이에요. 평양성. 예. 네. 아나운서님 평양에 수학여행 안 가보셨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네네. 안타깝게도요. 네. 예, 이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방문한 곳은 평양성 아니면은 금강산 이런 곳을 갔더라고요. 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그게요? 맞습니다. 사진으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의 모습입니다. 일본인 교사가 앞에 있고 그리고 영어 수업을 하거나 일본어 수업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국어 수업이 시간이 많이 배정돼 있었겠죠. 그래서 요런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했었고요. 일본어 수업했다는 것도 이렇게 사진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예,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사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 당시에 그런 수업을 받고 억압된 분위기와 그리고 주변에 형무소가 있고 또는 경찰서가 근처에 있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학생들은 꿈을 품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 모습들이 이런 서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체육부 활동. 예, 예. 그러네요. 야구 배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네요. 이 학교가 박찬호 선수가 나온 그렇죠.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이미 야구부가 있었다는 거. 야구의 전통이 있는 학교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당시 학생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와, 보관 상태가 좋네요. 보관 상태도 좋고 예. 학생들도 잘생겼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잘생기고 너무 멋져서 예.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하는 부분에 더 궁금증이 생겼죠. 네, 네. 네. 공주 보통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항일 운동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네네. 그런 이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공주 고등학교에서는요, 11분이 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대전 현충원을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 하루 종일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대전 현충원에는 지금 7분이 모셔져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그 과정에서 대전 현충원에 10분이 모셔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서원을 받으셨지만 공주고등학교에서 모르는 2분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다 이제 확인을 하신 거군요. 예, 예. 네네. 그리고 또 저희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발굴한 학생이 20분입니다. 많이 계셨네요. 예. 미처 몰랐던 거네요. 그러면요. 예, 형사사건부라든지 아니면 판결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고되어졌던 여러 가지 예, 예. 자료들, 그다음에 형무소 기록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학생들의 그런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학적부도 저희가 입수를 했거든요. 남아 있네요. 예, 네. 그래서 학적부를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교칙 위반으로 퇴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이 학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학생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여러 자료를 알게 이제 됐습니다. 맞춰가면서 이제 네, 확인을 네, 하신 네. 걸 텐데 예. 먼저 살펴볼 이제 대표적인 학생 운동가 어떤 분인가요? 먼저 이제 제가 1929년도 광주 학생운동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공주는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이게 1926년도에 이철아 학생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 국왕이 돌아가셔서 학생들에게 전부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기 완장을 차고 예.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예를 전부 다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철아 학생이 우리 한국식 장례를 치를 때 입는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 우리 외에 문화다. 우리 문화를 예, 보여주고 우리 너희 문화 문화를 아니고. 예, 우리는 조선인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오히려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주도한 학생이 이철아 학생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바로 불려가가지고요 맞고 또 다시 맞고 네네.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철아 학생이 또 다시 이번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 조선인 학생과 그다음 일본인 학생들을 차별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 반성문을 쓴 겁니다. 반성문이 아닌 거죠 이게. 네네. 그걸 받은 항의 서한을 그냥 네, 항의 제출한 서한이에요. 거군요. 예, 네. 근데 그걸 반성문 형식으로 했으니까 일본인 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또다시 불러서 그 학생을 구타를 하고 나중에 퇴학 조치를 취합니다. 교장이 구타를 한 거예요? 네네. 학생을요? 예. 그래서 퇴학 조치를 취합니다. 퇴학 조치까지.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안 있었겠죠. 전교생들이 움직여서 제일 처음에는 50여 명의 학생들이 움직여서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네네. 단체 행동에 들어간 거군요. 단체 행동에 예.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는 맹휴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동맹 휴업을 예, 들어간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랬군요. 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이어지기까지도 했고 다른 분 또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분? 이 있을까요? 학생 이후에 그 많은 아까 학생들이 단체 운동을 했다 음.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잡혀 들어간 학생이 있는데요. 그 학생이 바로 한흥손 학생입니다. 네네. 이 한흥손 학생은 형무소에 체포돼서 잡혀 들어가서 얼마나 구타를 당했는지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아우. 그리고 목숨을 잃게 되고 이 학생의 자료는 나중에 1930년도에 형사사건부에 불기소로 처리된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학생인데. 학생들이 다시 음. 항의하는 동맹유교를 또 시작합니다. 들어가게 되죠. 예. 네. 심지어 이렇게 고문으로 폭행을 네. 해서 이제 사망하는 일까지 안타깝게 당시에 있었는데 공주 보통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에 맞서 싸운 또 다른 사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주 고등보통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1929년도 아까 광주 학생 운동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주역에서 그 일본인 학생이 그다음에 우리 한국 학생에게 머리채를 여학생에게, 맞아요.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그런 사건이 나면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이제 사촌 동생이 광주 고보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그게 이제 발단이 되어졌는데 그 소식을 공주고등학교 학생들도 사실 접하게 됐는데요. 수학여행을 다녀오고 난 뒤에 그 일본인 교사가 갑자기 장티푸스로 사망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그 교사에 대해서 또다시 예를 전부 다 해줘라라고 하면서 또 조기를 달고 어떻게 하라 했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억압적으로 되니까 학생들이 폭발을 하게 된 것이 계속 이어져서 1932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들의 저항 움직임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께 동맹 휴학을 얘기를 하면서 6개 조항을 학생들이 내밉니다. 요구사항을? 예. 와.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구타하지 말 것, 그리고 미리 학생들과 상의할 것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동 거부함. 이렇게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휴교 사태가 일어나고 학교는 또 그런 상황이 되고 조선총독부에서는 충청 지역의 첫 공립학교인데 이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학부모들은 동동거리게 되는 거죠. 나서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학생들은 다시 학교를 복귀합니다. 억압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대응을 했고 사회적 네, 분위기도 네, 이렇게 네.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직접 조사하고 자료도 맞춰가면서 밝혀내신 거잖아요. 조사하시면서 소회 어떠셨을까요? 학생들이 그 당시 학생들이 이렇게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 공주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 공주 형무소가 있었거든요. 1919년도 3.1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잡혀 들어갔었고 그 모습들을 학생들은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정의롭게 용기를 내고 항의를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저렇게 용기를 내서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까 그 학생들 휴교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졌지만 실상으로는 14명이 체포되고 퇴학을 당하거든요. 네. 그런 현실 속에서 학생들이 또다시 저항을 하고 비밀 결사를 만들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이 요즘 청소년들에게도 사실은 귀감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에게도 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요. 끝으로 연구원의 앞으로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왜 영화 암살해 보면 그러잖아요. 알려줘야지. 우리가 알려줘야지 하는 것처럼 저희도 어른답게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저희의 소임을 늘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작은 점이고 그 점이 모이면은 선이 되고 면이 되겠죠.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좋은 의미로 다가갈 거란 생각이 들고 열심히 할게요. 네.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시기 앞으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공주의 학생 독립운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충청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100여 년 전 학생 독립운동가들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외침이었습니다. 이름 없이 빛났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